네, 10월 30일 수요일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모아봤습니다. 자, 그럼 개장 전에 보셔야 될 주요 이슈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는 또 나스닥에서 또 사상 최고치, 참 대단하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국내장 어떻게 좀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단하잖아요, 미국 시장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 시장은 그것 대비 많이 미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혹여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국내 시장은 또 한 번의 조정을 겪는 게 아닌가. 이러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잘 가는 섹터 혹은 잘 가는 논리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될 때는 있어서는 생각보다는 연속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이 정말 제대로 워킹하는 게 맞는가? 이러한 이제 의문감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나라만이나 이런가? 약간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오늘부터죠. 거의 이제 기술주 M7들의 실적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실적과 관련해서 어떠한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까? 일단은 오늘 실적 자체는 좋았어요. 알파벳이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사실 테슬라라든지 넷플릭스의 실적이 모두 다 좋았었잖아요. 그랬죠.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알파벳을 필두로 해서 메타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우려감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을 더 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따가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의 힌트도 일부는 조금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또 미국의 대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7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제 그거 이후에 또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이 대선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어떤 포인트를 좀 지켜보고 있나요? 사실 시장의 흐름 자체는 트럼프 후보에 조금 더 치우쳐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해리스 후보였다가 이제 트럼프 후보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또. 네. 시장의 흐름들이 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런 가정들을 사실상 시장에 반영을 해서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SMR 관련돼서도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온다거나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의 시장은 약간 더 트럼프 후보 쪽에 베팅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러한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이제 선거 방식 자체가 선거인단 관련돼서 그렇죠. 이제 승자 독식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투표가 시작이 되고 이 나오는 결과를 봐야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번 대선 때도 보게 되면은 그랬죠. 예. 좀 애매했었잖아요. 거의 다 이겼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그렇죠. 선거 독식 때문에 역전을 해버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이번에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뚜껑을 열기 전까지 계속 모르는 건 참 답답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계속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 와중에서 국내에서 좀 연결성이 있었던 특징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네. 실적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좀 많이 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젯블루 에어웨이즈 같은 경우에도 항공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항공주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은 EPS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네. 물론
물론 EPS가 적자를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컨센보다는 잘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 결국 이제 하향 조정이 되게 되고 그리고 4분기 때도 비용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생기게 되면서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관측이 나오다 보니까 큰 폭의 낙폭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예.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 이제 컨센을 하회를 하게 되고 결국은 2024년도 EPS 가이던스를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사실 좋지 못한 이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사실 3분기 실적도 중요한데 네.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인데 까다롭게 그런 보죠. 부분에서는 만약 매출의 가이던스를 줄였다. 우리가 시장을 좋지 않게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 기업에 대한 부분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주가는 안 좋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장 마감한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한 AMD 같은 경우에도 안 나왔죠. 이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뭐 그래도 괜찮았지만 네네. 결국은 이 가이던스 부분에서 이제 조금 좋지 않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시간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관련돼서도 투심을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계속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반대로는 AMD가 계속 이렇게 헤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결국은 반대 1위 사업자인 엔비디아의 이런 지위는 더욱더 공고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길 것이다. 안 그래도 격차가 많은데. 네, 그쵸? 그럼요. 예.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엔비디아와 함께 이 벤더를 같이 구성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벤더가 늘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같은 승자 독식의 구조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더 연장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AMD가 또 실적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좀 연결성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국내 시장 같은 국내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장 초반 좋지 못했죠. 그랬죠. 그리고 방향성도 사실은 썩 좋지는 못합니다만 다 이 장 후반으로 가게 될수록 너무 반등했죠. 이제 예. 당정에서 금투세 관련돼서 뭐 합의에 대한 부분, 폐지에 대한 부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좋아졌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거래 대금이라는 이런 부분이 많이 말라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이 수급적인 변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섹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네.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사실 어제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틀 연속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단 워낙 많이 빠진 상황에서 수급적으로 뭐 쇼커버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을 테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제한적인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는 옆으로 횡보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지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안정이 되고 움직임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런 초석을 조금만 마련을 해주는 이제 시그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금투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진전이 되게 되면서 거래 대금 자체가 조금 더 풍부해지면은 네. 확실히 그 이전 시장보다는 훨씬 더 짜임새 있고 그리고 추세 있는 시장으로 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보기를 저도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발언 이후에 수익 자리를 주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어디에서 잡으십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일단 저희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이 있으니까 그쵸. 거기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간에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다행이죠, 사실. 아까 AMD 말씀을 드렸는데 달라요. AMD가 미치는 영향력과
이제 알파벳이 미치는 영향력, 요거 두 개를 생각을 해보면 알파벳이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알파벳 실적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월가에서도 얘기를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나일스 인베스트먼트에서 이번 주에 다수의 IT 기업 중 가장 빨리 발표를 하게 된 알파벳 실적 발표에 따라서 미국 증시 전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지 지표로 삼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요했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 알파벳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업 부분이 그 외에 빅테크가 갖고 있는 사업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 부분이 실적이 좋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업 부분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나머지 빅테크도 좋을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일단 클라우드 부분 관련돼서는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이 알파벳의 클라우드 부분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실적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 사업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쪽을 보게 되면은 메타가 이제 같은 이 광고 속에서 이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의 의견은 이런 거였어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예. 광고에 대한 매출액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생각보다 알파벳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광고 매출 관련돼서는 그렇게 뚜렷하게 서프라이즈하게 좋아졌다? 뭐 이런 건 느낄 수 좀 없었던 것 광고가 같습니다. 중요한데 서프라이즈는 없었군요. 근데 시장이 네.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건 네.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 얼마나 더 이제 성장을 하느냐에 네. 계속적으로 포인트가 맞춰져 왔었거든요. 구글이. 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확실히 광고 쪽의 성장은 이제 제한이 있고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는 거고. 기존 캐시커. 예. 네. 그 성장이라는 것이 이제는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쪽이라든지 이런 네. 쪽에서 얼마만큼이나 더 성장을 보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벳에 대한 실적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이 클라우드 부분의 실적에 대한 성장,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실적이 다시 한 번 더 증가 추세가 드러났다는 점,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지게 되면서 네. 이제 시간 내에서 한 5% 넘는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이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컨퍼런스 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역시나 AI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빠질 수 없네요. 예. AI에 관련돼서 우리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전방위적인 노력 자체가 단순하게 AI에 대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올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자체적인 가속기를 더욱더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SMR 기업과에 대한 계약을 이제 하게 되면서 더욱더 전력적인 부분도 우리가 많이 챙기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된 이런 기업에 우리가 더욱더 투자도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AI 관련돼서 얼마만큼이나 알파벳도 더욱더 힘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잘 이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알파벳의 이 AI가 제미나이잖아요. 그렇죠. 그 제미나이가 평가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초반에 좀 사실. 많이 삐끗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미나이에 대한 부분을 이 자사가 갖고 있는 플랫폼에 더욱더 많은 부분 활용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AI 관련돼서도 우리 알파벳이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점은 이 알파벳이 얼마만큼이나 캐펙스를 늘릴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네. 이 4분기까지는 그렇게 크게는 늘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3분기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네. 늘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5년도에는 지금보다는 더욱더 캐패시티 규모를 크게 할 것이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나왔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 AI 서버에 대한 부분이 2025년도에도 다시 한 번 더 수요에 대한 부분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 네. 그런 점은 역시나 AI 생태계에 관련돼서 밴더 안에 소속이 될 수 있는 업체라면 충분히 거기서는 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시장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좀 쳐다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만족시켜 줄 수 있는지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관심주는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광고 쪽이고 또 클라우드. 그렇죠.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이 유튜브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쪽에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카페24 가지고 왔습니다. 유튜브 쇼핑 관련돼서 사실 한번 기대감이 많은 부분이 일게 되면서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움직임 이후에 이것을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시험대에 서게 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얼마만큼이나 정말 유튜브 쇼핑이 이제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의해서 요즘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만 잘 클리어를 해내게 되면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늘 이슈적인 측면도 일부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3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파벳 실적과 관련해서 카페24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유튜브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인가요? 또 한 가지 많은 화두가 됐던 부분인데요. 비트코인입니다. 대선과 연결성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후보자가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관련돼서 내 가상화폐에 관련된 부분을 더욱더 많이 정책으로 가겠다. 그렇죠. 내가 규제를 많이 철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던 만큼 그런 부분에 트럼프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게 되고 시장의 이 쏠림이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다 예, 보니까 이런 비트코인의 가격도 다시 한 번 더 역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가에서에 대한 예측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누가 되게 된다. 이 트럼프 후보가 된들 아니면 해리스 후보가 된들 사실 8만 달러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런 전망이 있군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전 고점이 73,800 달러 정도 됐는데 네, 이미 거의 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에 대한 부분을 한 번만 더 비트를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고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는 확실히 이제 추가적으로 더욱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이 나왔던 것들이 단순하게 의견에서 이제는 무게추가 더욱더 실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변화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G제일은행, 스탠더스 차트 은행 같은 경우에는 네네. 사실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불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높게 보네요. 뭐 헬스 후보 같은 경우에도 당선이 되게 된다 하더라도 7만 5천 불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업사이드가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어느 쪽을 보십니까? 사실 가장 강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더욱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우리 기술 투자 가지고 왔거든요. 진짜 어제 강했죠. 네, 어제 한 두 자릿수 중반 정도의 맞아요. 상승이 나왔었는데 충분히 오늘도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침에 너무 갭으로 출발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윗꼬리가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제 단점이 있다는 점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오후 정도에 접근을 하셔서 매매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쏠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역시나 접근을 하시는 게 맞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장중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가가 12,000원 넘기기도 했었고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정도의 상방을 보십니까? 사실 신고가를 갱신을 할 때마다 네. 그 전 고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장중 기준의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12,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관심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심주는 반도체에서 가지고 왔어요. 반도체. 오늘 최근에 좀 반도체의 그런 흐름 자체가 약간 좀 많이 눌렸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의 반도체가 상당히 좋지 않죠. 그렇죠. 변동성도 상당히 크고 대장주도 엇갈리고요. 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에 따라서 소부장 종목들도 상당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동성에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잉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테크잉이 사실상 보게 되면 주가의 흐름이 한 7월 달까지의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것이 결국은 이 HBM
테크임 관련돼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이제 납품이 그렇죠.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었는데 그 장비의 납품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는 지연이 계속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연됐던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최종 승인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게 됐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는 그 이전에 테크인 관련돼서 써왔던 매출에 대한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는 현실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꼭 지금 테크잉을 봐야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관련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금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더 찾아보시면 금방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만 원대까지도 갔었다가 앞자리가 여러 번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목표가입니까? 만약 정말 이 퀄리피케이션이 있는 것 자체가 네. 3, 4가 모두 다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종고점 뚫어낼 거예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예, 그거로선 뚫어낼 건데 만약 그렇지 않고 첫 번째 이 계속적으로 주 고객에서만 뚫렸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이 한 41,000원대 정도 그쵸. 되고 있는데 5만 원 선을 조금 넘기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줄여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송태현 과장의 종목 3가지 공개가 됐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알파벳 실적에서 좀 포인트를 좀 잡아서 유튜브 쇼핑을 지금 앞두고 있는 카페24가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서 목표가 3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미국 대선과 연결해서 추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 기술 연결해서 테마주는 좀 강한 걸로 접근해 보자는 힌트도 주셨어요. 매매 관점 1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소부장에서 테크윙이 되겠는데요. HBM 장비 수주 시기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는 측면과 그리고 수급에 대한 그런 이점들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